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쓴소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요, 소재 그리고 세계관이 굉장히 재미있다 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호평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작품은 성인 남성향 하렘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렘의 장르적인 특성상 한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물결치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와 고평가 사이에서 여러가지 가불론박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이 작품 뚜렷한 불호가 상당히 있다는 건데, 오늘의 노잼 셀렉트의 주력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묘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깔려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 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을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하렘 업계의 극한 직업. 너 그런 거 보니? 작중 최강의 몬스터.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독특한 시선들이 여러분들 앞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오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중 등장인물인 쿠루스 키미히토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가불론박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캐릭터는 상당히 독특한 게, 보통의 남자 하렘 주인공은 시청자들에게 바람 요소로서 각광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오히려 시청자들이 감싸주려고 하고 연민의 시선으로 그를 보는 이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 캐릭터는 진짜 하렘계의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여론이었고, 타종족 아가씨들에게 고문을 받는 이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작품을 보면서 일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불쌍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연민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보통 매 맞는 남자 주인공이라고 하는 요소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엄청나게 흔하게 쓰이는 작법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봤던 전적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코미디를 같이 버무려 놓은 하렘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구타를 당하는 묘사 같은 것들도 데포르메, 즉 과장을 거치면서
상당히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인 키미히토,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차이점은 생명의 위협을 실제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그 폭행의 정도가 나아가느냐, 여기에서 차이점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품상에서 키미히토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개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는 묘사도 거의 등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만 봐도 작중의 마지막 화, 여기에서야 밝혀지는 부분이 몬스터 아가씨들이 소비하는 식대가 정부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본인의 사비로 그녀들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전혀 취하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안쓰러움을 좀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찌되었든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와 보면 이 캐릭터가 크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타격계, 즉 쳐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식 묘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타격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미 밑밥을 깔아놨듯이 우리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봐왔던 작법이라 크게 거부감을 느낄 여지는 많이 없습니다. 반면에 질식이라는 묘사는 어떤가요? 물론 이것도 만화상에서 데포르메로 그려지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빈도수는 타격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고요. 보통 뭐 코믹물에서 이 묘사가 등장을 한다 쳤을 때 숨이 막힐 정도가 됐을 때 풀어주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아예 의식 자체가 날아갈 정도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묘사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걸 해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히로인들 중에서 총 4명이 이 질식 묘사와 지대한 연관이 있는 캐릭터들인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라미아족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미아, 이 여성 캐릭터는 뱀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주인공을 또 알이 틀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묘사가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해주거든요. 골절과 질식의 위험에 노출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인 수, 이 캐릭터는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액체로 질식시키는 묘사가 또 역시나 많이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던 거미형 몬스터 라크네라, 이 인물은 사실 질식과는 크게 연관은 없는데 포박이라고 하는 묘사가 이 인물을 상징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포박은 기본적으로가 발언권을 제한하면서 상대방을 조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로라고 하는 인어 아가씨가 있는데요. 이 인물은 주인공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마지막 회차에서 대형 사고를 하나 칩니다. 바로 주인공을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수중에서 질식을 시킬 뻔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묘사가 솔직히 얘기하면 꽤나 적나라한 편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도 제가 몇몇 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타격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의 영역으로 우리들이 일각 봐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만, 숨이 넘어갈 정도의 질식, 이러한 묘사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통용이 되기에는 거부감을 너무 가중시키는 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만한 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 작품에서는 조금 불편한 요소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맹목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첫 번째 시선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 작품, 이상 성욕을 자극하는 굉장히 기분 나쁜 애니메이션이다, 이러한 시선이 상당히 또 많이 보였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어떤 식의 여론이 있었냐면요. 속이 미식거린다,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동물을 보면서 욕정하는 것과 이 작품이 다를 바가 뭐냐, 이러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호하게 이러한 비난을 퍼부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요런 종류의 작품은 아예 사라져버려야 된다. 이 작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 작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러한 의견을 약간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꿀잼 셀렉트 아마 그 인트로 시작할 때쯤이었을 겁니다. 이 작품의 이상 성욕을 자극하는 부분, 이것을 아마 제작진이든 작가든 좀 의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작품상에서 과한 연출들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각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만 좀 걸고 넘어져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명백하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타종족 아가씨들은 몸 전체가 다 몬스터인 아가씨들이 아니거든요. 상반신과 얼굴, 이 부분은 전부 일반적인 여성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지 팔이나 하체, 이런 특정 부위에 변형을 주면서 몬스터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다만 여지를 남겼다 할지라도 신체의 일부가 동물의 형태라는 것은 배제시킬 수 없는 포인트이고, 또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듯이 팔과 다리 일부분이 다른 신체로 대체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아가씨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체 결손? 약간 이런 걸로 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쾌한 골짜기를 건드리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 시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품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이나 인식에 따라서 호와 불호를 넘나드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법적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상은 직접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저의 의견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작중 최강의 몬스터,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 작중 유일한 인간 여성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인물은 총 3가지의 모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위직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 있는 여성상. 두 번째, 누님 속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했던 이 작품의 유일한 인간 여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오타쿠들이 좋아 죽는 그러한 대표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이상 성욕에 지친 남자분들이 도피처로 삼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인지 작품상에서 후평 일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선을 끌고 온 것이 단순히 그러한 이야기만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 캐릭터의 독특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한번 가지고 와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캐릭터는 총 3가지의 양립하기 어려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는 뭔가 좀 신비로움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캐릭터란 말이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베일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로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다만 이 요소들과 양립할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캐릭터가 망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숭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캐릭터의 자발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작가가 이러한 묘사를 주저없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묘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일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이 캐릭터가 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고위직의 능력 있는 여성상에 좀 반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라미아족 여성인 미아, 이 캐릭터가 키미히토와 연결된 이유가 스미스가 호스트 패밀리가 아닌 키미히토에게 실수로 그녀를 떠맡기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건 일단 대표적인 업무적인 실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슬라임 여성인 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은 작중에서 불법 체류자 내지는 미립국자 정도로 취급을 당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존재를 못 본 채 하고 또 일각 용인해주는 측면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공무원이 할 행동은 절대 아니죠. 단지 본인이 그 일 처리를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행실적인 망가짐에 있어서도 내숭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을 했던 집안이 돼지우리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캐릭터의 요소들로 생각을 해보면 좀 깨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작중에 또 어떤 묘사가 등장을 하냐면 샤워를 하는 중간에 휴대폰을 빠뜨리는 묘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도지코, 덜렁이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인데, 이 캐릭터도 그러한 면모를 또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태도, 또 한 가지의 실예. 주인공 키미히토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몬스터 아가씨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키미히토의 집에서 놀고 먹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과장이었다는 것이 작중 뉘앙스로 전달이 되고요. 이 캐릭터는 오히려 키미히토에게 감기를 옮음으로써 집에서 알아 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하 직원들인 MON, 특수부대 인원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러한 묘사가 적나라하게 등장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이 캐릭터는 확실하게 작중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신비로움과 카리스마를 작품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면서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 캐릭터는 본인이 등장하는 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주인입니다. 즉, 절대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중 등장하는 키미히토 패밀리들에게 이 캐릭터는 명백한 책임자의 포지션으로서 그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력도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명칭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작품의 상황을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명칭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캐릭터의 정체성에 굉장히 딱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이 캐릭터는 신비로움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가져가면서도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이 캐릭터는 절대로 타종족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유능함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호평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의 시각이 120%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정리를 끝으로 저는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정신없이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지금 시간이 꽤 늦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웃분들이 집에 들어오시질 않은 상황이라 제가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녹음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이것이 저에게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정신없이 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느려뜨려 놓은 것 같아요. 뭐 이미 녹음은 끝이 났고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신에게 맡기는 거죠. 어찌되었던 저는 이제 노잼 셀렉트의 문을 확실하게 닫고요. 여러분들을 엔딩에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간만에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 부분 녹아 들어있는 작품을 감상했죠. 그리고 덕분에 저도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성이 강한 작품이다 보니까 주제를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용이했어요. 그 부분 덕분에 저도 이제 생각할 여지들이 더 많아졌고, 이번 라디오가 상당히 정신은 좀 없었을지언정 주제거리의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퀄리티가 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자평을 해봅니다. 부디 편집을 하고 나서도 이 생각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네요. 어찌 되었던 사운드 트랙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올 것인지 대략적인 힌트 역시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은요, 이 세계의 물인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판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메이저에 속하는 작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언제나처럼 걱정도 됩니다. 메이저 작품은 이미 얘기거리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제대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작품이요, 히로인의 복장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뭔 작품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할 것도 다 했겠다. 이제 라디오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